안녕하세요. 인차의 회장 정연아입니다. 오늘은 11빌 기초 4강 함수 그리고 람다식에 대해서 나가볼 예정이에요. 자,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함수, 두 번째 람다식, 세 번째 오늘의 과제. 자, 먼저 함수입니다. 자, 수학에서 함수를 썼었던 것처럼 프로그래밍에서도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자, 프로그래밍 언어는 수학에서 많은 개념을 따온 만큼 수학과 관련된 개념들이 매우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함수인데, 수학에서의 함수와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자, 우리는 그럼 이것을 C++ 함수로 바꿔줄 것인데, 우선 형태를 fx 형태로 바꿔줍시다. 자, y는 fx, 요거를 위에 식에 대입을 해서 fx는 2x 플러스 1로 바꿔줬어요. 일단 이 형태에서 조금씩만 바꿔주면 되는데, 변화 과정은 이 아래 사진을 참고해줍시다. y는 2x 플러스 1을 프로그래밍 함수로 변환해보자. 우선 y는 2x 플러스 1에 y는 fx를 대입하게 되면 fx는 2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리고 2와 x 사이에 생략된 곱하기를 추가해주면 아래처럼 fx는 2 곱하기 x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함수 이름을 f에서 라인 펑션으로 변경하게 되면 라인 펑션 x는 2 곱하기 x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 매개변수 부분에 자료형을 추가해주고, 그렇게 되면은 라인 펑션 int x는 2 곱하기 x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함수의 반환형을 추가해주고, 그리고 함수 부분을 는에서 중괄호로 변경해주면은 int 라인 펑션 int x 중괄호 열고 return 2 곱하기 x 플러스 1. 여기서 리턴문에 세미콜론이 빠지긴 했는데, 아무튼 세미콜론까지 추가해주면은 수학에서의 함수인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를 성공적으로 C++ 함수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아무튼 변화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C++의 함수도 수학에서의 함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함수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아봅시다. 자, 우선 함수는 사용하기 전에 먼저 선언을 해줘야 돼요. 선언 대신 정의를 그냥 바로 써줘도 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선언과 정의를 분리해서 써줍니다. 함수 선언은 해당 함수를 가져다가 쓸 위치 위에다가 써줘야 되며, 이 코드에서는 라인 펑션이라는 함수를 가져다가 쓰는, 그러니까 즉 함수 호출하는 위치는 메인 함수죠. 그래서 코드를 잘 살펴보면은 메인 함수 안에서 라인 펑션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함수의 결과값을 리절트에다가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때 라인 펑션이 호출된다 함은 라인 펑션 함수를 실행시킨다 라는 뜻과 같으며, 라인 펑션을 실행시키면 매개변수 x로 들어온 10이라는 값에 의해서 리턴하는 식이 2 곱하기 10 더하기 1로 치환되고, 이 식의 연산 결과인 21이 리턴에 의해서 반환되게 됩니다. 이렇게 반환된 21은 반환값이라 불리며, 함수를 호출한 위치인 result는 라인 펑션 10 위치에 들어가서 result는 21로 치환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result의 값이 21로 바뀌어서 21이 콘솔 화면에 출력되게 됩니다. 아까 잠시 설명했지만 코드를 보면 함수 선언을 먼저 하고 메인 함수에서 가져다가 쓰고, 메인 함수 아래에서 라인 펑션 함수를 정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C++에서는 함수의 선언과 정의를 분리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함수의 선언과 정의를 분리해야 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한데, 코드를 숨기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든 함수가 꽤 이쁘게 잘 만들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 함수를 온라인에 배포를 하려 하는데, 나는 이 함수를 다른 사람이 썼으면 좋겠지만 함수를 어떻게 구현했는지, 그러니까 함수의 정의 부분, 이것을 남들에게 보이지 않고 싶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유료로 판매하는 그런 코드라면 특히나 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나는 이 함수의 선언부, 즉 함수 프로토타입만을 공개하고 함수의 정의는 암호화한 뒤 배포해서 사람은 못 읽고 컴퓨터만 읽을 수 있게 그렇게 배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함수의 선언과 정의 분리는 정보 은닉을 위해서 사용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용도 말고도 그냥 코드를 좀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분리하기도 합니다. 자, 함수를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대충 알았으니까 함수의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함수는 기본적으로 반환형, 함수 이름, 매개변수 이렇게 세 가지 파트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반환형이란
이 함수가 반환하는 값의 자료형을 의미합니다. 아까 전 우리는 return을 통해서 함수의 결과값을 반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 결과값의 자료형이 바로 반환형인 거예요. 당연하지만 return문이 오면 함수는 값을 반환하면서 그대로 종료가 되게 돼요. 함수의 이름은 그냥 함수의 식별자이고 매개 변수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함수 안에 값을 넣어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 호출하는 위치에서 함수 이름하고 괄호 열고 인자 이렇게 괄호 닫고 이거를 통해서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 이렇게 들어온 인자 값을 매개 변수가 받아서 호출된 함수 내부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당장 이 코드에서도 10을 인자 값으로 넘겨서 x라는 매개 변수가 그 값을 받아서 반환식에서 x를 10으로 치환해서 2 곱하기 10 플러스 1 이것을 만들어서 21이라는 값을 반환하는데 사용이 되었죠. 사실 근데 11불에서는 반환값과 매개 변수는 없을 수가 있어요. 방금 전까지 우리는 수학에서의 1차 함수를 그대로 프로그래밍 함수로 옮겨서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수학에서의 함수와 좀 다른 11불만의 함수를 확인해 봅시다. 사실 11불에서는 함수의 반환값이나 매개 변수가 없거나 둘 다 없을 수 있어요. 일단 이 옆에 코드를 보면은 첫 번째 함수인 펑션 1은 반환값이 존재하고 매개 변수 역시 존재하지만 두 번째 함수인 펑션 2는 반환값이 존재하지 않고 매개 변수 역시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펑션 2 함수를 호출해보면 잘만 실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함수의 반환값과 관계없이 함수 외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이 코드에서 펑션 2 함수는 반환값이 없으며 외부에 문자열 출력만을 하는 부작용만 존재하는 함수라 볼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부작용이 없으면서 언제 해당 함수를 호출해도 항상 같은 값만을 반환하는 함수를 순수함수라고 불러요. 이 코드에서 펑션 1이 순수함수의 한 예로 볼 수 있겠죠. A에다가 10을 집어넣으면 언제 10을 집어넣든 항상 20이 반환될 것이고 부작용 역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코드에서 펑션 2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항상 같은 값만을 반환하고 있죠. 항상 같은 값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랜덤 함수가 항상 같은 값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반환형이 보이드라는 거는 반환을 못하는 것일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반환형이 보이드라 할지라도 리턴 구문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단, 리턴 뒤에 어떤 값이 올 수는 없고 따라서 반환값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쪽 메인 함수에서 int i에다가 펑스 함수의 반환값을 집어넣으려는 뜻은 불가능해요. 사실 좀 더 엄밀히 따지자면 보이드형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반환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값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람다식인데 람다식, 익명함수 이런 식으로 불리죠. 사실 방금 전에 막 함수를 배운 참이라 람다식을 배우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의문점이 있긴 하지만 요즘 워낙에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좀 인기이기 때문에 람다식도 같이 진행을 할까 해요. 우선 람다식이란 좀 자세히 파고들면은 매우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으로 설명을 좀 하자면 함수를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해서 함수의 계산을 좀 더 용이하게 하는 일종의 표기법 또는 계산 방법이에요. 쉽게 보자면은 그냥 함수를 간단하게 표현한 것 이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11불에서는 일반 함수와는 좀 다르게 동작해요. 기본적으로 11불에선 함수 안에 함수를 정의하는 건 불가능해요. 함수 선언이란 모를까? 하지만 람다식을 사용하면 함수 안에 함수를 정의하는 뜻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일반 함수는 매개 변수의 자료용으로 오토를 쓸 수 없지만 람다식은 가능해요. 이거를 통해서 좀 더 유연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요. 이거 말고도 함수의 인자로 람다식을 넘길 수 있다든지 아니면 함수의 반환값으로 람다식을 반환할 수 있다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가능해지고 또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즉 함수를 1급 객체로서 다룰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또 람다식의 다른 이름으로 람다 대수나 람다 함수, 익명함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익명함수는 람다식을 통해서 익명함수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람다식을 그냥 익명함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간단한 예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람다식에 대한 자세한 이해는 공식 문서를 참고하는 게 좋고 여기서는 간단한 사용 예만 좀 소개를 하고자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람다식에는 화살표가 붙기 때문에 다른 언어에선 화살표 함수라고도 부르는데 C++에서는 화살표를 생략하고 쓸 수도 있어요. 옆에 있는 코드를 보면 y1과 y2에 각각 똑같은 람다식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차이점은 화살표를 생략했냐 안 했냐 딱 요거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y1과 y2를 오토로 선언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일반적으로 람다식을 받는 변수는 오토로 선언해요. 특별한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람다식으로 재기함수를 구현할 때 요 정도가 있겠네요. 자, 아무튼 y1과 y2로 함수를 받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수학에서 y는 fx와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경우는 y는 2x 플러스 1 요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받은 함수는 일반 함수를 쓸 때처럼 y하고 소괄호 열고 인자 소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호출해서 쓸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함수를 호출하고 결과를 보면 정상적으로 21이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IIFE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IIFE는 Immediately Invoked Function Expression의 약자로 즉시 호출된 함수식이라는 뜻인데 람다식은 함수를 정의하자마자 바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아래에 있는 코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람다식 끝에 아까는 없던 소괄호와 인자값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대괄호, 소괄호, 중괄호 이렇게 이루어진 람다식을 다른 변수에 할당하지 않고 그대로 실행을 시킨 것인데 이것은 오토 y는 대괄호, 소괄호, 인트 x 소괄호 닫고 중괄호 열고 리턴 x 곱하기 2 플러스 1 중괄호 닫고 이렇게 만들어진 람다식을 cout y 소괄호 열고 10 소괄호 닫고 이렇게 한 것과 같습니다. 자,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과제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백준 3003번 킹, 퀸, 룩, 비숍, 나이트, 폰입니다. 자, 문제. 동혁이는 오래된 창고를 뒤지다가 낡은 체스판과 피스를 발견했다. 체스판에 먼지를 털어내고 거리를 닦으니 그럭저럭 쓸만한 체스판이 되었다. 하지만 검정색 피스는 모두 있었으나 흰색 피스는 개수가 올바르지 않았다. 체스는 총 16개의 피스를 사용하며 킹 1개, 퀸 1개, 룩 2개, 비숍 2개, 나이트 2개, 폰 8개로 구성되어 있다. 동혁이가 발견한 흰색 피스의 개수가 주어졌을 때 몇 개를 더하거나 빼야 올바른 세트가 되는지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단, 오른쪽 코드를 참고해서 반드시 함수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 것. 자, 이 오른쪽 예시 코드를 참고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력은 첫째 줄에 동혁이가 찾은 흰색 킹, 퀸, 룩, 비숍, 나이트, 폰의 개수가 주어지고 이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입니다. 출력은 첫째 줄에 입력해서 주어진 순서대로 몇 개의 피스를 더하거나 빼야 되는지를 출력합니다. 만약에 수가 양수라면 동혁이는 그 개수만큼 피스를 더해야 하는 것이고 음수라면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봐주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